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내 먹는 샘물 1위를 차지하는 제주 삼다수가 노조의 파업으로 공장 가동을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낸 조정안에 대해 개발공사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삼다수 공장 앞, 사측의 단체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조합원 605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단체 협약 체결 관련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7.2%로 가결됐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7월부터 단체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조 측이 내건 요구사항은 공장 24시간 가동에 따른 야간 수당 인상과 성과 장려급 지급, 조직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 이사제 등입니다. 특히나 이제 현장 쪽이 이제 24시간 근로하는 게 타 도시개발공사도 없을 뿐더러 지방공기업, 저희 제주에 있는 지방공기업들 중에도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해서 노조의 조정 신청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조정에 들어간 만큼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많은 예산 투입과 조례 개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 대의원 회의 등을 통해 쟁의 행위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총파업도 예고한 상황이라 삼다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의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강승희 씨. 농사를 크게 지어 이익을 남기기보다 5,000제곱미터 남짓한 비교적 작은 땅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소유 땅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환경 직불금 이런 것들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경영체 등록이 실은 그러니까 정말 농사 짓는 모든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땅 중심으로 경영체 등록도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민이라면 누구나 월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농민단체가 도민 7,500명의 서명으로 조례 제정을 청구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이미 다른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에서 농민수당이 열풍인 현실이 이제 제주도가 농민수당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제주도는 검토할 점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농민들의 요구대로라면 금액 부담은 최소 6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제주도 전체 농업 예산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 정부만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많은 금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 차원의 어떠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도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 1차 산업과 형평성도 고려하는 등 조례안을 의회로 제출하기 전 60일 동안 농민수당의 현실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이장협의회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산 마늘 수매 계약 단가로 1kg에 3,200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제주산 마늘이 사실상 정부 수매에서 제외된 가운데 내년산 마늘 수매 계약 단가를 올해보다 500원 낮춘 것은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마늘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의 지역 내 총생산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비스업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건설업과 1차 산업의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제주도 지역 내 총생산은 19조 9,100억 원, 2017년보다 0.4% 줄었고 물가 변동률을 고려한 실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7%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준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20년 만이고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은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공공행정과 숙박음식점, 정보통신 등의 서비스업은 성장했지만 건설업과 농림어업, 제조업이 줄줄이 역성장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소속 도내건설사의 지난해 공사 수주액은 2016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고 올 들어서도 지난해보다 20% 줄었습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 구매력들이 상당히 감소됨으로 인해서 그 주택 부분을 중심으로 한 그 민간 건설 부분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해 도내 1,900여 개 기업의 경영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과 부동산업, 제조업의 매출액은 감소세로 전환돼 성장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성장성 같은 경우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 주로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매출액 증가율 하락을 주도하였습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익성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대출을 옥죄고 있고 대규모 개발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감귤과 월동채소, 광어 등 농수산물 가격도 바닥을 치고 있어서 새해에도 건설업과 1차 산업의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가 해양수산 분야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새우 양식시설에 10억 원, 제주도는 배합 사료시설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자부담률을 40에서 50%로 높여 수의계약을 맺은 뒤 정산할 때는 변경 절차도 없이 자부담률을 50% 미만으로 다시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보조금을 유용한 업체나 불법 어업으로 적발된 어선에게 또다시 지원한 사례 등 4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공무원 19명을 징계나 훈계하고 6천만 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는 다문화 결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한편으로 폭력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소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다문화 결혼은 430여 건으로 전체 혼인의 12%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결혼 생활은 어떨까? 여성 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에 접수된 이주 여성 가정폭력 상담은 지난해 1,400여 건으로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의 조사에서도 10명 가운데 2명은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폭력 가해자가 배우자라는 응답이 80%로 가장 많았습니다. 폭력을 참았다는 응답은 46%,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9%에 불과합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자기가 폭력을 당했을 때 어디 가서 이제 하소연할지도 잘 모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모르고 전적으로 의존도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이런 취약 조건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주 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여성 긴급전화와 이주 여성 쉼터를 연계해 폭력 피해 이주 여성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지원이 함께 이뤄집니다. 또 상담소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해 출신 국가의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통역이나 의료, 법률 서비스가 국비와 도비로 지원됩니다. 이주 여성에 대해서 모국어 상담, 폭력 예방 교육, 폭력 예방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제 그 여성들이 혹시나 필요한 경우는 사례 관리까지도 저희가 하게 될 예정이고요.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통의 문제가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문 상담소가 이주 여성 인권 보호의 방패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교육 정책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목고를 없애고 일반고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대학교처럼 고등학생들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여수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여수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필수 과목을 제외한 다른 수업들은 자율적으로 선택해 듣고 있습니다.
제시된 선택 과목 중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고 인원수가 모자라 개설되지 않은 수업은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조금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그래도 온라인 과정이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원해서 듣는 친구들은 좀 그래도 재미있다 이런 식의 반응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는 쉽게 말해 대학교 수업 시스템을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들었다면 앞으로는 개인별 시간표가 생기게 됩니다. 자신에 맞는 진로 설계를 선생님과 함께 지도 코디네이터와 함께 구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고 성취 수준에 미달하면 학점을 인정해주지 않아 수업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보다 교사 인원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 학교들은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려면 지금보다 많게는 30%까지 교원을 늘리고 교실도 확보해야 하는데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동 수업이 불가능해서 교실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부터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어촌 등에도 연간 1년에 한 240억 정도씩의 예산을 투여해서 별도의 다양한 과목 선택이라든가 시설 개선이 가능하도록. 그러나 도서벽지에서는 지금도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이 없어 매년 교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다양한 수업을 듣기 어려운 상황.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하지 않기 위한 교육 당국의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성탄절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 대신 비가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쉽게도 없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고요. 한라산과 산간도로에는 결빙되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오늘 최저 기온은 6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성탄절인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와 남부가 7도, 북부가 6도, 동부가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5도, 북부와 동부가 13도, 서부가 1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 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고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상암교육활동센터에서 5만 원, 김성원 제주도 정무부지사 20만 원, 주식회사 제주소주 30만 원, 313 동호회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내년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 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새해 첫 해돋이를 한라산 백록담에서 맞으려는 탐방객들을 위해 1월 1일 새벽 0시부터 야간 산행이 허용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야간의 탐방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안전 유도 밧줄과 깃발을 설치하고 직원과 자치경찰 등 100여 명이 비상근무하는데 겨울철 방한 장비와 비상 식량을 준비하고 가급적 팀을 이뤄 탐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민간 전문가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와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등 6명을 전문가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며 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위원장 후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선을1위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최근 제주도 투자유치과 공무원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지사와 정현철 선을1위 이장이 몰래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현철 이장이 원 지사와 만난 뒤 돌연 반대대책위원장을 사임하고 사업 찬성으로 돌아서 마을의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당시 대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원 지사가 지난 5월 정 이장과 사업자를 함께 만난 적은 있지만 반대 주민과 협의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을 뿐 사업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되는 제주 드림타워의 공개 채용에 구직자 지원이 몰렸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관리자급 경력직 지원 신청을 마감한 결과 270명 모집에 8천여 명이 지원해 평균 3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경력직 모집에 이어 내년 1월 7일부터 2,700명에 이르는 신입과 주임급 관리 직원 등에 대한 공개 채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